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문제는 있다고 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선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에 선관위 보안 점검을 주도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당시 문제가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5%를 점검해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그 문제가 없어질 리는 없는 거죠. 문제가 플러스 되지 줄어들 수는 없죠. 네, 전체를. 다만 부정선거 의혹과의 연관성은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성이 발견된 건 맞지만 이게 부정선거의 직접 증거라고 확신하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었지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거 무효 소송 126건이 법원에서 각 하나 기각됐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저런 투표 조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쉽게 동의 못하는 이 시나리오 구조거든요. 한편 다음 탄핵 심판 8차 변론은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158조 잘 아실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사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아니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다 법 취지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걸 12월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대화가 좀 오고 간 것 같은데. 약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김용빈 사무총장이. 아, 그래요? 어쩌라는 거냐, 약간 이런 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예. 뭐냐면은 그 선거 용지 보면은요, 예.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그 선거 관리인의 개개인이다 원래 찍어야 되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가 3,500만 명인데 3,500만 번을 이거 찍으라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각자 찍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행정 낭비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해가지고 그게 진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미 법원에 가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거 투표용지 관리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꼭 그 사람이 찍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끝도 없다, 정말 끝도 없다. 근데 예. 이거는 약간 법조항 좀 개정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개인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프린트된 인형 등을 인쇄 날인을 어, 뭐 해도 된다. 할 수 예. 있다. 이렇게 예. 하면 사실 뭐 이런 거 문제 제기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그 이상한 네. 주장과 문제 제기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냥- 신원식 코스프레예요? 네,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소리는 그러니까 맞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네. 그 이거- 뻣뻣한 네. 이거 해명하면은요. 네. 또 다른 거. 또 다른 걸 갖고 그 지금 한 들고 200개 있어,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200개 있는 거 중에 이건 다 일일이 뭐 해명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뻣뻣한 투표용지 또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네. 형상 뻣뻣한, 기억종이. 네, 네. 투표용지 나왔고, 이제 사전 투표는 왜 CCTV 가리냐,
뭐 이런 주장도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했죠. 예. 네. 이제 기표회의가 다 이제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따른 조치다. 다 이제 적절하게 설명을 하는 네.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세 번째 증인으로 이제 백종욱 이제 국정원 3차장이 나왔잖아요. 선관위 시스템 들여다본 이제 그 사람인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뭐 없지만 선관위의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은 맞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증거는 없지만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약간 좀 보안에는 취약한 것 같더라.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럼 보안을 네. 강화하면 되죠. 아 심플하네요 답이. 아니 보안 취약하면 보안 강화하면 되고 보안 점검 받고 네. 또 보완하면 되지. 계엄을 했어. 그러니까 뭘 해도 계엄한 이후에는 뭐가 좀 설명이 안 닿지는 돼. 않아. 네. 아 근데 요 얘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게 선관위의 비협조로 인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 5%밖에 못했다 이런 취지의 네, 이제 네, 기사들이 그렇죠.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백종원 차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5%밖에 조사를 못한 거는 선관위가 그거를 거부하고 막아서가 그렇죠. 아니고 네. 우리가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따져봤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방대해갖고 살펴본 양이 5% 정도가 된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관위가 그런 점검을 거부했다거나 이제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할 때 이거 선관위가 거부해가지고 5%밖에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그냥 다 구라예요, 다 구라. 확인도 안 해보고 본인이 네.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종욱 씨도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이제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국민의힘의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사람이다, 국민의힘 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32번이어요. 비례 32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사람인데 부정선거는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네.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기. 그래서 원래 선관위 사무총장은요 내부 승진이에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외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이유는 선관위가 이제 자기 자녀들 막 이런 사람 특혜 채용하고 이랬으니까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자기 동기까지 앉혔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뭐 아니다, 부정선거 아니다 다 반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하고 자기가 믿을만하고 국힘 쪽 사람들도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네.